자녀 살해한 후에 뭐 이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그 최근 송파 사건 외에도 이 2달 사이에 최소 5건이 있습니다. 성년이 아니고요. 이 미성년 네. 자녀가 희생되는 참극이 잇따르잖아요. 미성년 자녀란 말이죠. 어떤 문제 심각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해도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게 독립적 인격체고 그 아이의 생명을 뺏는 일은 분명히 살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리 자체를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것을 공식 명칭으로 극단적 아동학대라고 표현하는데요. 극단적 아동 학대 범죄다 이렇게. 근데 예전에 보면은 네. 부모 중에 한쪽이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는 뭐 부모가 함께 들어가고요. 부모 중에 한 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다른 배우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려고 하거나 더구나 아이에 대한 걸 묻는다고 하면 입원이라도 시켜서 이 사람 살려야겠다 하면서 병원에 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예방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동학대 후 자녀 살해 후 자살의 특징은 물론 한 명의 이제 부모가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막을 기회가 상실돼서 부모 둘 다가 자살을 결심했다는데 거기에 심각성이 있고 그 아동의 생명이 1년에 이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미성년 네. 자녀도 자기 결정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서구에 비해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구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 첫 번째 원인인 경우가 이 정신과적 문제가 오히려 가장 많다고 예.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문제가 1위라고 이게 되게 검찰 음 조사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좀 더 부모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문화적인 해석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네, 네. 때문에 경제적인 궁핍함에 놓이는 것도 학대다. 그래서 그 단계부터 국가, 정부 등 공적 영역이 적극 개입해야 된다. 아동을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제 위기 가정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네. 우리가 대가족 사회가 해체되면서 이제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지고요. 4인 가구, 3인 가구가 이제 가족의 기본 단위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 동시에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최하위인 OECD 국가 중에 나라가 됐거든요. 결국 어떤 경제적 위기로 시작한 스트레스 요인이 경지로 내몰린다는 느낌이 들 때, 일 가족 전체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자녀의 살해까지 생각하는 가족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이제 사회 안전의 문제로, 사회 안전망의 문제로 또 바라보고 이게 지원에 연결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없어지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살기 힘들 거야."라는 게 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맞고 얼마나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아이의 삶의 선택은 또 아이의 것이기도 한데요. 일본에서 사실 최근에 십몇 년간 자살률을 30% 이상 줄일 수 있었는데, 자살 유자녀들이 있습니다. 7명인데요. 부모를 자살로 잃은 이제 청소년과 20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본인들이 부모의 자살로 잃은 고통을 사회에 얘기하고 증언하고 하는 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책이 뭐 수십만 권이 팔리기도 했고요. 이후에 이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서서 자살 예방 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 대국민 음. 서명을 뭐 10만 건을 받기도 하는 예. 사회에 보람된 일을 했고 지금도 그런 자살 예방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그 부모가 음. 우리 자녀만 남겨놓으면 참혹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아이들이 보여준 변화는 완전히 거꾸로의 것이거든요. 물론 뭐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네. 대부분의 분들은 고통이 더 크겠지만 결국 이렇게 또 생명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네.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가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아이의 생명을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나중에 이 조사를 해보면 그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여러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거나 거기에 전혀 연결이 네. 되지 않은 것들이 항상 발견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살기 힘들 거야. 불쌍해서 어떻게 네. 이거는 부모의 독단적인 생각이고 틀렸네요. 그런 온정주의적인 생각이 예,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데 이 자녀 살해 후 자살에 있어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살해한 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공소권이 네. 없어서 그냥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극과 비극에서 뭔가 슬프지만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실 자살이라는 것을 이제 잘 살펴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자살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최악의 경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를 좀 더 살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녀 살해 후 자살 같은 경우 또 특히 뭐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아동 사망 사례 검토 위원회라는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있어서 예. 단지 경찰 뭐 검시관뿐만이 아니라 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정책을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합니다. 왜 예.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면 경고 신호를 찾아서 막을 수 있었는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자녀 살해 후 자살에 대해서 양적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것도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게 아픈 사건이지만 그럴수록 철저히 이 원인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신체 부검이 사망 당시에 신체적 원인을 찾는 과정이라면 심리 부검은 당시에 이제 정신 건강의 상태를 가족, 동료, 여러 가지 뭐 문서, 통장 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재구성해서 네. 자살의 원인을 찾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이러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는 일단 부모가 없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됩니다. 예. 네, 하지만 뭐 학교나 이웃이나 또 남긴 자료들을 통해서 최대한 원인을 찾아가는 것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현재는 유족이나 우리 그 지인들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하는데 네, 이번같이 송파 사건처럼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면 이런 네. 사건은 그냥 묻히는 건가요? 사망 사례 검토에 대한 이 법들이 국회에도 제출됐던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최근의 상황들을 볼 때, 꼭 이제 이런 법들이 통과돼서 심리부검도 시행이 되고, 네. 아무래도 경찰 조사는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밝히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 좀 더 폭넓게, 이 주변에 있던 사회 경제적 상황, 정신건강의 상태, 필요한 대책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특별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심리부검을 좀 강제할 수 있고 음. 확장할 수 있는 좀 법률안 부분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나요? 이제 핀란드 같이 인구가 500만인 국가에서는 전수 심리부검도 했습니다. 한 해 돌아가신 자살 사망자를 국가가 다 만나고 원인을 찾고 위로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지만 우리처럼 5천만인 국가에서 전수 심리부검을 하긴 어렵지만 예. 최소한 청소년이라든지 살해 후 자살이라든지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 경찰 조사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가족들이 추석절에 다들 모처럼 만납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 간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추석이라는 시기가 참 가족을 만나고 즐거운 시기지만 또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족과 오래 만난 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되 특히 힘들어 보이는 가족에게는 한 발 더 다가가서 어 그 어려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